안녕하세요. 책 속 보물, 책 속 기적 채널의 민디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을 때도 땀도 덜 나고 조금 더 행복해지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일은 이제 한 50분 정도만 더 들어오면 저의 구독자가 드디어 3만 명이 됩니다. 와! 구독자가 그렇게 빠르게 많이 모이는 편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에는 우리 책 속 보물님들이 3만 명이나 된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꿈같은 3만 구독자 기념으로 제 영상에 광고 하나씩 다 뺐습니다. 한 40분 정도 되는 긴 영상 아니면 하나씩만 들어갈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뺐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쁜 거는 요즘 우리 구독자들, 보물님들한테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이번에 당신은 왜 창조되었는가에 제가 고정 댓글로 탁 집어놓은 분의 글을 읽어봐도 바로 며칠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영상을 매일 듣고 그렇게 미리 빨간 약을 발라놓아서인지 아빠가 행복한 곳으로 가셨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신다고. 정말 그 댓글 읽고 제가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빨간 약 많이 발라주는 그런 채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중에 요즘에 좀 웃기고 재밌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 영상을 맨날 들으시고 녹음해서 들으시고 특히 초대 영상을 듣는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메일을 찾아서 잠깐 볼게요. 미소리 얘기 듣고 기도도 겁나 하고 끌어당김도 해보고 그러다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일이라도 뭔가 도전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전자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10권 넘게 2달 사이에 내버리셨다고 해요. 와, 2달 사이에 10권을 어떻게 쓰지? 우리 딸은 제가 방에 처박혀 있으면 또 밍딩이 됐냐? 이래요.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엄성현이라는 이름으로 예스24시 알라딘에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쳐보세요. 밍딩이 방송 보고 용기 얻어 정말로 책을 단기간에 글이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희망적인 차원에서 알려주고 싶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네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실 겁니다. 특히 저는 마음, 심리, 정신, 그게 제 관심사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룰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의 채널을 1일 1영상 봐주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3달 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3달 만에 깨닫는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분은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깨달음을 얻고자 결심을 한 후로 단 3개월 만에 스스로 깨달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분이고요. 평생토록 지병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심장질환까지 걸리게 되는데 이 3개월간의 깨달음 이후에 그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내셨습니다. 레스터는 말합니다. 이 깨달음이 실로 흔들림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배후의 이 평화는 변함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길을 찾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무턱대고 머리를 박지 않아도 된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깨달음과 자유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 필요한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어떠세요? 근자감이 장난 아니죠? 스스로를 깨달았다고 한다. 저도 처음에는 좀 자기가 자기를 깨달았다고 하네. 약간 좀 그랬었는데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난 그 깨달음 반댈세 하던 그 마음도 레스터의 이 높은 주파수의 공명이 되어가면서 양파 껍질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듯이 선입견이 벗겨져 가더라고요. 그 Love Yourself 그 책의 내용이 이 레스터 레븐슨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거죠. 흘려보내기, 릴리징,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이 레스터 레븐슨이 개발하신 그런 기술인데 저는 사실 이분한테는 별로 안 끌렸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저의 찐 구독자 현숙님이 이름 바꾸셔서 나는 나비님이 이 책을 저한테 강력 추천해 주시면서 저의 목소리로 꼭 듣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사서 심사숙고를 해봤죠. 그냥 한번 쓱 스캔해서 봤어요. 이렇게 쓱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책이. 어려운 말 없이 자서전 비슷하게 재밌게 잘 읽히더라고요. 가독성이 좋았어요. 그리고 마침 요즘에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랑에 대한 그 정의,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 제가 요즘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운명처럼 느껴지던지 내가 이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됐구나. 아, 좋다. 와,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 사람하고 공명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저 의식에 곧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설레임을 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추천해주신 나는 나비님 감사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이 그냥 평범하게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3개월 동안 내가 깨닫겠어 얍 해가지고 깨달았다기보다는 이분 자체가 원래가 친구들 또래들보다 이 정신세계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더 깨닫고 이렇게 자기 멘토들하고 막 이 세상에 대해서 밤을 새면서 토론을 하고 이 책의 앞부분은 이제 이분의 어린 시절 얘기들이 쫙 써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누구랑 뭐 했고, 친구랑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나온 얘기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읽음으로써 어떤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 능력을 발휘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레스터 레븐슨은 평생 살아오면서 몸이 이렇게 이곳저곳이 많이 아팠어요. 점점 많은 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하는 직업이 워낙에 이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장 질환, 심장 발작, 그런 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의사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겠죠? 이분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근데 이 벼랑 끝에 가니까 도 아니면 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깨닫던지 아니면 이 질병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다? 죽을 결심을 하고 달려드는 거죠. 죽을 결심을 하고 달려드는 자를 당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분명히 뭔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면.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죽자고 달려들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에이 말이 돼? 너 그거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금방 깨달아? 근데 이분은 자신을 외부로부터 100%다 차단시켜요. 가족이고 뭐고 다 없이. 사람이 극도의 이제 혼자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고 나를 보여주거나 누군가를 보거나 내가 의견을 묻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게 정말로 딱 인식이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고립시켜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는 거는 맞아요. 맞는 게 그 심리학자 칼 융도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는 거,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건 나를 내 스스로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나 혼자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혼자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인생은 둘이서 셋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걸 계속 확인받는 느낌으로 읽었었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땠냐면 좀 귀엽고 훈훈한 외모에 부끄러움이 많고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격인데 또 의외로 그 동전의 양면인 그 반대편은 엄청나게 반항적인 좀 굉장히 센 캐릭터로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 싸납고 주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여성 쪽으로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착하고 부끄럽고 막 내성적이고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고찰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여자에 대해서 심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부끄러워하고 눈이 마주치면 완전히 볼이 얼굴이 귀까지 빨개지고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자에 대한 여자가 뭐 그냥 무섭고 싫고 부정성에서 나오는 그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접한 그 여성, 이 레스터 레븐슨의 엄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분의 엄마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천사표 같은 분이었다고 해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고, 그게 가능합니까? 한 번도 꾸짖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비범할 정도로 사랑이 깊은 분이었다. 이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좋은 분이셨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왔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구름대처럼 왔다 이 말 자체가 한 사람의 인품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의 입장에서 내 장례식을 보고 있는데 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온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죠. 다 그만큼 베푼 것이 있으니까 준 만큼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돌아온 거죠. 이분의 엄마도 정말 다 내놓고 다 베푸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름대를 형성할 수 있었겠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뭐 거의 성스러울 정도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해낸 분이다. 이 자식의 입장에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기억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인품이구나. 이 여성이라는 건 이렇게 성스럽고 정말 이 복이 드문 인품이구나. 이걸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규정했을 때 여자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구나. 너무나 좋고 멋지고 높은 인격을 가진 좋은 존재구나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여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일단 다 어머니와 같은 그런 무의식을 쫙 깔면서 보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성향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베이스를 깔고 여자를 딱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조음으로 인식이 되는 거야. 조음. 우리가 막 너무 좋아하는 사람 보면 너무 막 얼굴 빨개지고 부끄럽고 막 숨고 싶고, 사람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상대 앞에 서면 내가 너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지죠. 숨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과할 정도로 부끄럼을 타게 되었다. 그리고 평생을 여자에게는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말해요. 그래서 살면서 여자가 끊이질 않아요. 왜냐면 외모도 귀염상 있게 생겼거든요. 잘생겼다고 얘기를 한대요. 귀엽다, 잘생겼다.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죽는다고 그 심장 전문의한테 딱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내 인생의 행복이란 뭐였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과 사랑했던 것, 사랑을 받았던 것, 네, 이런 것에서 행복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여자라는 존재는 너무나 좋다. 그냥 무조건 좋다. 제일 좋다.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롤모델로 살아줬느냐가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남성성, 여성성을 좌우하니까. 왜냐면 이분이 이제 그 여자 외에는 모든 것에는 다 반항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삐딱하게 나가고 반대로 하고 주먹부터 나가고 막 무조건 싸우려고 하고, 정말 여자를 대할 때랑은 달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교사 생활도 좀 하는데 그 문제 아들이긴 했지만 그 애들을 막 때려요. 군대에 가서까지 그야말로 좀 객입니다. 뭐 우야우 하면 혼자서 좌양작 하고 무조건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우리 청년 때, 우리 때들은 사실 뭐에 반항하는지도, 뭐에 반대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항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럴까요? 왜 좀 이렇게 세게 나가고 무섭게 나가고 막 주먹 쓰고,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아빠.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아빠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려고 하긴 하지만 싫어하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다가도 아버지는 그와는 정반대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어릴 적부터 막 대들고, 엄마는 무조건 그래 좋아 이러면 아빠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무의식에 깔리게 된다는 거죠. 죽기 전에도 자기한테 빚을 엄청 남기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고, 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삼촌한테 별로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망자를 위해 올리는 아주 신성한 기도문을 읊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레스터 레븐슨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오실까요?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은근한 반항아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죠. 그냥 해주면 되지. 자기가 아빠를 되게 좋아했으면은 이런 거 뭐 하는 거 문제였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굉장히 자기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막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나보다 동등하거나 나보다 좀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 공격. 그래서 군대, 직장, 뭐 직업, 뭐에서도 다 이렇게 좀 거칠고 와일드하게 많이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레스터 레븐스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어릴 적 꿈도 위대한 물리학자였는데 이제 이 시대적으로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방향을 바꿔서 항공, 토목, 기계 뭐 이런 기계공, 기술자 이런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꿔요. 1년도 못 가가지고 거의 계속 바꾸면서 살아요. 계속 바꿔요. 억압이나 소속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관점을 자유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소속감이 들거나 그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까지도.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숭배하리만큼 좋아해도 결혼은 정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삶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은 어디에 가서 뭘 하든 똑같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수용받고 억압이 많이 없이 자란 사람은 어딜 가도, 직장을 가도, 연인을 만나도, 친구를 사귀어도, 뭐 상하관계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별로 이렇게 저항감이 없고 그냥 다 둥글게 넘어갑니다. 근데 어릴 적에 자기만의 어떤 깊이 각인된 부정성이 있었던 사람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저항하면서 이렇게 튕겨 나와요. 이게 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질들이죠. 세상적인 잣대로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 아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파고들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디딤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반면 밝은 빛으로 키운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은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늘 우리를 포용하고 있는 태양과 대자연처럼 늘 이 레스터를 보살펴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창문을 크게 열면 열수록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듯이 이 레스터의 삶에 창을 크게 열어서 무한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준 겁니다. 이 부모님 둘의 영향력으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 영적 깨달음의 균형력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채색을 샤샤샤샥 해준 거죠. 재밌다. 저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번 영상은 레스터 레븐슨 심층 분석하는 걸로 다 채워버린 것 같아요. 근데 책이 나름 얇은 편은 아니라서 아직 할 게 태산인데 뭐 몇 편으로 계속 시리즈로 올리죠 뭐.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레스터 레븐슨이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일이 술술 풀리고 황홀경을 겪었는지, 그리고 좀 시크릿적인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진다 라는 걸 시도해보고 대성공을 거두는 이건 뭐야 완전 신이야? 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검증을 거치는 경험담이 나오는데, 네, 그 얘기들도 앞으로 차차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 3만 명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